네. 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제가 두 개를 적어놨는데, 한 분은 이제 여자분이고 남편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고민이 좀 많으세요 지금. 그래서 좀 신랄하게 좀 풀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교재사항을 지금 적어놨고, 여자분은 갑인년에 신미월에 을축일에 정해 시에 나신 분이고, 그 남편분이 귀유생입니다. 개유월이고 신축일에 병인 시에 나신 분이에요. 자, 이 여자분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미월에 그죠? 자, 을목이죠. 자, 미월의 을목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분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성정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보고 난 뒤에 두 분과의 어떤 관계를 좀 보고, 그리고 또 현재 이분이 처해 있는 어떤 문제점,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으신데 그게 어떨지도 한번 봐주고, 그리고 또 자식의 어떤 운은 어떤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이게 제일 먼저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이 일단 제일 먼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관성의 어떤 기운을 제일 먼저 봐야 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자식하고 남편 차를 먼저 봅니다. 그러면 이분 성향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미월의 을목은 우리가 뭐에 물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6월이니까 음력 이제 6월이니까 양력은 한 7월이죠. 한여름에 꽃이죠, 꽃. 을목이니까. 근데 이 정화를 잘 펴놨어요, 그죠? 병정화가 어쨌거나 떴다는 거는 이 을목이 꽃을 활짝 폈다는 얘기도 되지. 그러면 여름에 우리가 물상으로 본다면 여름에 어떤 장미? 여름 장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근데 밤에 꽃을 피워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낮에 활동하는 것보다 밤에 활동하는 게 사실 더 잘 맞는 사주일 수도 있어요, 그죠? 병화를 띄워놨으면 이분이 낮 생활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정화를 띄워놨고, 병화하고 정화의 쓰임이 또 좀 다르죠, 그죠? 1차적으로 가장 좋은 건 병화를 띄우면 사실은 더 좋지. 근데 이분은 정화를 띄워놨고, 근데 현재 활동하시는 거는 없다고 해요. 사실 이 정화를 잘 썼으면은 창작도 잘 하실 수 있고, 글도 잘 쓰시고, 뭐든 배우는데 어떤 다재다능한 어떤 그런 기운도 있으신 분인데, 사실 활동은 안 하신다고 해요. 근데 또 해시에 이제 정하다 보니까 밤 공부, 그리고 밤에 뭘 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죠? 꽃은 폈는데, 장미는 폈는데 밤에 장미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밤에 장미가 어때요? 낮에 보는 장미랑 밤에 보는 장미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나는 항상 밤에 보는 꽃들이 이쁘더라고. 근데 쟤는 달빛에 보는 꽃들이 더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이 병화를 쓰는 여자들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지. 을목의 병화를 보면 굉장히 화끈한 거야. 이게 꽃을 확 펴버렸기 때문에 다소곳한 맛은 없어. 여자들도 성향이 좀 그렇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병화를 봤으면 활기차고 밝고 막 그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사람이 좀 여자분들이 성격이 좀 그런 부분이 더 강한데 낮에 더 활동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근데 이 정화를 딱 쓰는 여자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병화 쓰는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좀 차분해. 그리고 좀 더 여성스러워 보여. 자단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한테 인기는 사실은 이 을목에 정화 쓰시는 분들이 인기는 더 좋아. 그리고 밤에 피는 꽃들이다 보니까 더 예뻐 보이고, 그죠? 달빛에서 보는 꽃이라 더 예뻐 보인다 그랬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름 장미인데 밤에는 피어났는데 옆에 이 신금이라는 구조가 사실은 눈에 좀 거슬리죠. 이 신금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제가 항상 을목들은 을목들은 항상 제가 그 봄에 피는 을목들은 경신금을 제가 되게 싫어한다 그랬죠. 왜? 새순이 나오면은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1, 2, 3월에 난 을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신금이 나와버리면은 남편 운이 없어요. 남편 때문에 되게 힘들어야 돼. 왜? 경신금 자체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분은 이 신금이 제가 나쁠 줄 알고 이게 가만히 봤는데 남편 운이 좀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신금은 미월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여름에 그 잔디, 풀 이런 게 얼마나 잘 자라요. 왜? 일주일 상간으로 우리가 벌목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 거 보셨나요? 우리는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일주일 단위로 그 아저씨들이 그걸, 그 나무들을 쑥 우거지고 이런 것들을 항상 쳐줘야 돼. 벌목을 좀 해줘야 돼. 그만큼 풀이 잘 자라는 시점이에요, 그죠?
이럴 때 난 을목이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꽃나무도 되지만 잔디 같은 풀도 되잖아 사실은 그죠? 그럼 이런 신금들이 조금 쳐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봄, 가을, 겨울에서는 저 신금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오히려 나오면은 안 좋다 그래요. 이 천간에 경신금이 뜨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을목들. 근데 여름 잔디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여름 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자풀을 조금 잘 깎아주면은 그것도 나름 여름에는 괜찮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신금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 일단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신금 역할이 남편 역할인데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냐 했더니 사이가 되게 좋대. 그래서 이 신금의 어떤 기운이 그래도 역할을 좀 벌목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원래 그리고 갑을목 여자분들은요 경신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좋아해. 그래서 갑을목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이 나뭇가지가 우리가 격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지저분해지거든. 갑목이든 을목이든 어쨌거나 격가지를 좀 정리를 해줘야 이 목이 반듯하게 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경신금을 좋아해야 되는데 갑목은 좋아해. 근데 을목들은 어쨌거나 신금을 안 좋아하지만 이 미월의 신금이다 보니까 이 여자분은 시원하게 예쁜 주변 정리를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관계가 참 좋다. 그래서 신금 역할을 그래도 좀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자 그러면 이 여자분은 좀 우리가 신랑 신약을 조금 나눠서 본다면 미월의 을목이니까 약간 신강해요 신약해요? 자 축토에다가 뿌리를 내렸지만 이게 미토도 축미라는 글자가 전부 다 나한테는 흑의 글자들이죠. 목국토 목국토니까 그죠? 근데 이 속에 전부 지금 뭐가 있어? 사실은 다 암장하고 있는 것들이 무토도 많이 들어가 있죠. 인중에도 무토가 들어가 있고 해충에도 무토가 들어가 있고 축토는 바로 깔고 있고 미토도 깔고 있어. 그러면 어쨌거나 이 사주는 전반적으로 내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화도 떠 있고 뿌리도 이 재라는 어떤 글자들이 땅에다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격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갑인 겁재가 어쨌거나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나한테는 신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을목이 힘이 있어요, 그죠? 을목이 만약 힘이 없었다면 이 신금도 사실 좋은 글자가 안 돼. 신약한 글자였으면 이 신금도 사실은 벌목해주기 전에 얘를 먼저 쳐버리기 때문에 안 좋지만 이 을목이 나름 굉장히 신강하다 보니까 어떻다? 이 신금도 잘 쓰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럼 이 여자분은 성향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조용한, 응? 조용하고 그냥 약간 수더구나. 그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데 이 축토라는 글자를 우리가 좀 봐줘야 돼. 이 축은 우리가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자축할 때 이 축이 제일 마지막 글자죠. 네. 이 축토는 동토라 그러죠. 동토. 동토가 뭐예요? 얼어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얼어있는 땅에다 이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본다. 이게 미월이라는 어떤 계절적인 느낌은 더운 날에 낫지만 이분이 깔고 있는 이 축토라는 글자는 동토야. 아주 차가운 글자 속에 이 을목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가장 원하는 게 그 따뜻한 글자를 원하고 있는 사주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 운들이 어때요? 어쨌거나 사후로 지나와갖고 여기도 병정화가 떠있고 이분이 살아온 운을 딱 보니까 계절적으로 여기는 지금 여름이고 그죠? 여기는 지금 봄이죠. 봄, 여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운이다 말이에요. 51세면 지금 여기 아직 병인 대운에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축토 속에 있고 뭔가 좀 차가운 느낌이나 들었는데 살아온 운이 어땠어요? 따뜻한 계절로 계속 가고 있죠. 인묘전 봄이고 사후는 여름이었으니까 어쨌거나 여기도 병정화가 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 보이죠. 왜냐면 을목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를 잘 내린 다음에 병정화를 보고 격가지를 조금 쳐주면은 그리고 적당한 물이 들어와주면 좋겠다. 이게 한여름이니까 지금 이 을목이 물을 간절하게 원하죠. 그러니까 이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축토도 사실 이 겨울 땅이다 보니까 여기도 한계가 있고 이 정도가 되면은 사는데 지금 이 사람이 부족함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괜찮죠. 짜다라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현재 모습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좀 생겼어. 자, 이분이 이 남편분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남편이 얼마 전에 바람이 난 거야. 음. 이분께서 몇 년 전에 바람이 나신 거예요. 자, 기유년에 개유월에 신축일에 난 사람이에요. 경인시에 난 사람인데 이 6월에 신금이고 이분은 전반적으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이렇게 전부 다 금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지. 유축 이게 사유축으로 또 삼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국을 이루는 사람이고 여기 금금이 또 떠 있고 기토도 토생금으로 또 금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본인 일간이 뭐예요? 신금이죠. 굉장히 신앙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분은 여기 지금 본 바탕에도 지금 본국에서 신금이라는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또 신금일주야. 그러니까 만나기 되게 잘 만났지. 되게 인연 있는 글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민년에 이분이 바람이 나셨대요. 그 전에부터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이민년에 이제 대대로 들통이 나셨다 이러더라고. 자, 그래서 지금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 이런 분한테. 자, 이분 성향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분 성향은 어떨 것 같아요? 자, 6월의 신금, 걸록을 놓은 글자가 지금 걸록이 2개나 들어가 있는 남자고, 또 축토는 쇠지예요, 쇠지. 우리 12운성으로 보면 신금은 축토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 쇠지에 들어가죠. 신금은 유가 걸록이죠, 그죠? 그럼 유부터 세어보면은 록, 왕, 세, 병, 사묘, 절태, 양생. 아, 장생자리에 있나? 양자리네, 양. 양을 나갔기 때문에 토생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자기 주체성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고 자기 아직 고집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금 자체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자분들이 사실 경금이 좋아 보여요. 신금이 좋아 보여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경금은 도끼자루 무쇠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이 신금들은 날카로운 면이 있다 그랬죠. 싹 베어버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면도칼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편치는 않아 이런 사람은. 성향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더분하고 만만하고 이렇게 편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다행히 이 사람한테는 신금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바람이 났다는 거는 여기서도 사실 알 수 있어. 이 신금이 지금 이분한테 남편 자리잖아, 그죠? 자, 이 남편은 이 을목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간목도 보고 있어요. 보이시나?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금이 옆에 있는 이 간목이라는 글자를 더 좋아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신금은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뭐냐면 간목을 좋아하고 병화를 좋아하고 임수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 남자분이 나만 보고 있는 게 신금은 을목을 좋아하지는 않지. 나는 이 간목을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여자고 여기도 여자잖아. 그럼 이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만 좋아해줘야 되는데 이 신금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지금? 간목을 보고 있죠. 간목을 훨씬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이 남편은 내 평생에 한 번은 어떻다?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미 놓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니라도 어떻다? 이분하고 사는 남편은 이 신금 남편은 언젠가 이 간목을 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민년에 바람이 났다는 거야. 자, 인목이 들어왔잖아, 그죠? 이분이 지금 신금은 뭘 좋아한다 그래서 항상 인목을 좋아해. 천간에 떠 있는 건 간목을 좋아하고 지지로는 인목을 좋아한다는. 자, 이민년에 내가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나는 건 기정사실이었지만은 이게 이제 이민년이라는 게 또 저 신금이 인목을 또 좋아하는 글자가 들어와 버렸고, 그죠? 자, 근데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민년에 또 인목이 들어와 있잖아. 이분 입장에서도 신금한테는 이 인목이 나한테는 정제라 해서 여자란 말이에요. 이해됐어, 대표님? 금금목이니까 이 인목이 나한테는 여자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해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이 그 이실직고를 할까? 나 바람 피웠다고? 순간 그냥 딱 음흉한 분간 들 것 같아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어?
신앙하니까 말 안 하지. 맞아. 신앙에서. 맞아요. 신약했으면은 그렇죠. 예갱하고 그냥 엎드렸을 텐데 이 신금일주들은요 웬간해서 말 안 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일간들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신금 특징이 뭐냐면은 신금이 사실은 관계적인 면이랑 사회적인 면에서는 사람들 관계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신금을 참 좋게 보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처자식은 절대 안 버려요. 신금 일간들은 그거 하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설령 내 눈앞에서 내가 뭔 짓을 하다 들켜도 어떻다? 절대 오리발 내밀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이 부인을 버릴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키려고. 네,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신금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신금이 사실들은 밖에 나가면 되게 잘해요. 신금 일주 자체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내 사람한테는 잘 못해. 되게 까다로워. 근데 밖에 나오면 어떠냐면은 천하호인들이에요. 그리고 기분파들이 되게 많아. 이분도 지금 기분파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금생수 이 개수를 잘 쓰는 사람이죠. 이렇게 신앙한 데다가 여기서 쓸만한 글자가 이 개수하고 인목밖에 없잖아요. 그죠? 신앙 신약으로 본다면 어쨌거나 쓸게 해주는 사실 뭐 신금한테 개수가 그렇게 좋은 글자는 아니에요. 보석에다가 그 저기 구정물에다가 보석을 씹는 어떤 느낌이다 보니까 개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이 구조가 너무 신앙한 구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인목하고 개수를 잘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하다 보니까 오는 그게 특징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해요. 특히 이렇게 글록을 놓은 사람들이 글록이잖아 지금 글록을 두 개나 낳고 있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절대로 얘기는 안 한다. 이실직고는 안 한다. 설령 내 눈앞에 들켜도 오리발 내민다. 그래서 결국은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신대요. 절대 그런 관계 아니다. 딱 잡아 떼시고 그냥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좀 계신다고 하십니다. 끝낼 생각은 없고. 없다니까. 신금이 신앙하면 절대 끝 안 내.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자식에 대한 그 어떤 관념들이 굉장히 강해. 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내 자식하고 와이프는 내가 먹여 살린다는 그런 거는 되게 좋다니까. 그래서 지금 나가라고 했는데 이민년부터 계속 나가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나가고 버팅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살고 싶지가 않다. 그런데 지금 살아야 되냐, 언제쯤 헤어질 수 있느냐고 자꾸 물으시는 거야 이분이. 자, 근데 이분들을 둘이가 지금 헤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상대 여자가 헤어지길 바라야지. 자, 그러면 봐. 그러니까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분이 좀 결혼을 좀 일찍 하셨대요. 그럼 여기가 기후 정도가 내 와이프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인목을 우리가 정제로 보고 이걸 와이프로 보는 수도 있어요. 격국론에서 그렇게 배웠죠, 그죠? 근데 이 시점이 이거 완전 말년에 있는 시에 있는 정제는 그냥 자식이라도 봐야 되고 아니면 내가 하는 일로 보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후가 26살에 결혼하셨다고 하시니까 그죠? 이 기후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내 처를 봐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처하고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유유형을 하고 있죠. 네. 이 부인하고는 나하고는 한 번은 시끄러운 일이 있거나 깨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이분도 벌써 있는 거죠. 이 부인이 아니라도 다른 분하고 사셔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사내 만회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마지막에 있는 내가 지금 이분이 몇 살이에요? 56세니까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 인목을 보겠어 안 보겠어요?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초년에는 이 여자분이 나한테 여자였지만 벌써 이 시기가 56세면 이제 여기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인목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지. 정제로 들어와 있잖아 이미. 어디 바깥에 나가도 내 마누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항상 신금은 제가 묘목도 아니고 인목이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이 여자도 내 부인 같은 느낌이 들어. 네, 그런 느낌으로 만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인을 갖고 있으니까 이 바깥에 있는 여자가 힘이 있어 없어요? 뭐 하는 여자 같아요? 이 경인을 우리가 간지로 같이 다 통틀어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바깥에 있는 여자는 편제를 깔았잖아. 그죠? 경금 입장에서 보면 인목이 뭐예요? 금극무기니까 편제죠.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업하는 여자야. 그것도 잘 나가요. 잘 나가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만 딱 본다면은, 이렇게 본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죠? 일간을 이 여자로 본다고 생각한다면은, 옆에 겁재가 있고 토생금을 받아서 이 경금이 힘이 좋잖아. 오히려 이쪽 사주가 더 어울리네. 그렇지. 이 경금 입장에서는 힘이 좋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밑에 편제를 깔고 있다 보니까 돈을 잘 만지는 여자지. 그죠? 그 사업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은 여자다. 그래서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돈도 많은 여자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랬대.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도 안 가는 거야. 그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인목도 좋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인성이나 이런 게 나는 처자식은 버릴 수 없다. 이 생각 때문에 아직은 그냥 살고 있지만은 두 사람이 결국은 헤어지나 안 헤어지나를 본다면은 헤어질 기미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못 헤어져요. 결국은 이 여자가 깨지게 돼 있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뭐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인목 입장에서 보면 금, 토생금, 금, 전부 다 금바닥이잖아. 자, 이 금 속에서 이 인목이 버텨낼까? 힘들죠. 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는 이 사람이 만나는 이 여자분도 이 사람하고 살기가 좀 쉽지 않아. 지금 연애니까 그래도 바깥에서 애인관계로 만났으니까 좋아 보이지만은 이 사람이 만약 이 남자랑 살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인목 여자가 이 신금이랑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봐. 살겠어요? 못 살아. 근데 살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유지하는 거는 이 여자분이 그 꼴을 보겠어. 유지는 안 되지. 벌써 헤어졌다고 말은 그렇게 한다는데, 자, 이 인목 여자를 그래서 돈도 많다고 그래서 그냥 아예 보내줘 버리려고. 자, 이분이 근데 이런 역학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 사주가 지금 어떻다는 걸 조금은 알고 계셔. 자, 왜 알고 계시냐면은 을목들은요, 이 을축을 낳았다는 자체만으로 사실 부부궁이 좋지는 않아. 물론 신금이 아까 제가 이 남편 자리를 봤을 때는 뭔가 벌목을 해주는 느낌 때문에 좋아는 보이지만 을축이 뭐예요? 묘지잖아, 묘지. 묘지에다 이 신금을 끌어다 묶고 있잖아. 우리가 경신금이 을목한테는 다 나한테는 경신금이 남편 자리잖아, 그죠? 경신금 이 축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묘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 남자랑 같이 살게 되면 저 남자가 잘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사실상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을축일축 과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만약에 신금이 만약에 안 떠 있어. 그러면 좀 낫지. 근데 이 사람 지금 신금을 띄워놔 버렸잖아. 경신금이 앞에 드러나 축안이 돼버리고 이 축토를 갖고 있는 여자분들은 그래서 남편을 끌어다 묻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언제? 지금 이게 이분이 이제 을축 대운이 오잖아, 그죠? 현재는 지금 병인 대운이니까 병화도 또 있고 인목도 있으니까 지금 을목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죠. 대운이 좋잖아 지금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살고는 있는데 계속 살았을 때 이분이 55이 되면 이 축대운이 온단 말이에요. 야, 축이라는 글자가 와버리면 본인 사주 속에도 지금 축을 갖고 있는 데다가 축대운이 오고 있죠. 그럼 이때는 여지없이 축으로 들어가야 돼 남편이. 묘지란 말이야, 묘지. 진술충미가 묘지인 건 아시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어쨌거나 여자분들 사주가 진술충미 운에는 모든 변화가 많이 생겨 사실은. 근데 특히 을축에 일주를 놓고 있는 분들은 이 묘지운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고가 항상 생기게 돼 있어. 근데 이 신금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축이 와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이분이 지금 남편 자리를 띄워놔 버렸잖아. 띄워넣었기 때문에 그거는 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축대원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내 보내주려고. 그때 대표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혼해버렸으면 안 죽었을까 그때 그런 말 했었죠. 그런 경우인 거야. 이분이 이런 공부를 조금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운이 무서우시니까 내 보내주려고 했던 거지. 근데 안 나간다는 거야. 보내준다는데도 안 나간다는 거야 이분이 또.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몸이 좀 아프시대. 위암 수술을 위가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하고 왜 위가 문제가 되겠죠. 이 금속의 인목이 지금 어떻게 돼서 다 짜려져 있잖아. 인목이 해당되는 게 어디고? 머리, 위, 간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안 좋게 돼 있어 이 사람은. 그러면 어느 시기에 되면은
암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분 55세 되면은 지금 4년 뒤잖아, 그죠? 4년 뒤면 이분이 어떻게 되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충은 아시겠지만 자세한 걸 모르시는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신 분인데 내 보내주고 싶다는 거야. 자기도 그런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내 보내주면 살기라도 할까봐 나가서 살아라 그런다는데 이분이 또 안 산다고 하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때 죽으라. 그렇지. 그게 이게 참 팔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팔자도망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분이 이미 이게 앞에 애견돼 있잖아. 이게 이 축이라는 글자가 아니면 이분이 나갔어. 그치.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이 여자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축이라는 글자가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여기 들어가려고 안 헤어지는 거야. 소름 돋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진짜 소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하더라도 참 이런 운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사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준 말이 마지막에는 떨어져 사시라. 그렇게라도 떨어져 사시라 그러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고 하시니까 갑방을 쓰든 주말 부부로 하든 이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뭘 하시겠어요? 직장 생활은 못 하시겠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인목을 써야 되는 재를 써야 되는 사주다 보니까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자, 근데 이분이 자기 삶이 그러려고 하니까 또 이런 분을 만났고 이분 대운에 또 축이라는 글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떨어져야지 이게 참 좋은 건데 그죠? 이분이 지금 대운이 지금 56세면 지금 이 정묘 대운에 와 있어요. 이 묘하고 유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월지충, 연지충을 다 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이때 우리가 보통 월지충 하는 애가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6대 운에서는 무조건 월지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월지충이 오면은 모든 어떤 내 생활에 변화가 생겨.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걸 한다거나 했던 걸 안 한다거나 있던 사람이 없어진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가면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정묘대운에 그죠? 월지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것도 맞는 거지. 그리고 이 자자인묘라 그래서 신금이 또 축을 보면은 본인이 또 묘속으로 들어가는 글자잖아. 묘라는 건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래저래 변화 이 사람은 이 인목이 나중에 부러져 갖고 생기는 병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월지충을 부인하고 자리도 깨지게 돼 가정도 해체가 될 수 있다. 가정 해체되는 게 우리가 뭐 꼭 이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들이 이 묘대운에 이 사람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좀 떨어져서 하시라고 그랬고 본인이 활동을 좀 하시라. 왜? 이분은 을목에 지금 정화도 띄워놨고 신금도 띄워놨으니까 이분은 뭐 하는 사주 같아요? 기도하는 사주죠. 을목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사주입니다. 왜냐면은 산을 좋아하고 을목들 자체가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는 촛불도 되잖아요, 그죠? 촛불도 띄워놓고 신금은 뭐예요? 촛불 밑에는 촛대도 되는 거예요, 촛대. 그 신금하고 정화가 원래 같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사주라 그랬어. 또 을목은 또 이 해수를 또 이 사람은 말년에 뭘 갖고 있어요? 천문 공부를 갖고 있죠. 천문이 뭡니까? 이런 공부잖아, 결국은. 역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나중에 역학 공부를 더 하셔갖고 잘 상담을 하시라. 제가 이 정화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분도. 말년에, 그죠? 그래서 이 정화를 써먹는 게 결국은 상담이고, 배운 거를 내가 결국은 할인을 또 해야 되잖아, 이 사주도. 이 천문 공부해서 결국 이 정화를 잘 써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셔라. 공부해서 이거를 풀어내셔야 된다. 근데 헤어지는 건 죽어도 안 된다 그런다면은 그러면 이분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 본인은 하려고 하는데도 내 보내주려고 했지만 그게 굳이 안 된다면은 이 사람이 내년에 가면은 이 사람이 사유축으로 또 금이 금바닥으로 확 돌아서죠. 다 삼합을 짜버리잖아. 사유축. 원래는 유축만 있었기 때문에 삼합이 안 됐는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전부 금바닥으로 다 변해버렸잖아. 그럼 100%이 인목이 짜게지죠. 그럼 인목에 대한 병이 분명히 생긴다니까.
지금 현재 위가 이제 또 지금 계속 금산을 받고 있다는데 올해는 괜찮을 수가 있어. 근데 올해도 진유 합금으로 해서 칼이 들어오잖아 이 사람은. 경미한 수술수는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사유축으로 돌아가면 이 일목이 진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 문제가 꼭 생긴다. 자, 이분 같은 경우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기도 지금 내년에 을사년이 오면은 인사사명이고 사해충이고 그죠? 사축합이고 금의 기운이 여기도 좀 세지죠 그죠? 금의 기운이 세지만 이 을목도 뭔가 변동은 좀 생기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 사주는 말년에 내가 남편하고 살 수 있는 구조는 절대 못 된다. 이 축이라는 글자를 이미 놔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뭔가 주말 부부를 하든 이게 저게 뭐야 각방을 쓰시든 그런 구조를라도 사시고 공부해서 그냥 마음을 내가 딴 데로 이렇게 마음을 비우셔야 된다. 그냥 그렇게밖에 제가 말을 못 해드리겠더라고. 헤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이 자자인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안 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끌어안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참 좋은 사주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신금이나 정화가 같이 있는 사주들은 특히 참 좋아요. 이런 기도하는 사주도 되고 또 이런 공부해서 역학 천문으로 풀어먹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주다. 그 다음 자식운은 어떻게 보입니까? 자식은 이 사주 속에서 미중의 정화를 내놔서 이 정화가 참 힘이 좋죠, 그죠? 그래서 뿌리를 이 사람은 어차피 미월이 정화를 뿌려냈기 때문에 이 정화 보고 사는 느낌도 들죠. 사실 신금보다는 사실 이 정화가 더 좋잖아, 어쨌거나. 그래서 남편보다는 자식 보고 사는 게 더 맞는 거지. 그럼 이 자식도 정의 어떤 기운이니까 수국화 정관을 깔고 있다 보니까 애들 되게 반듯한 아이들이죠. 이 반듯한 아이들이고 또 천문을 깔고 있는 애들이 이게 똑똑하잖아. 그래서 자식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말년으로 갈수록 사실 더 좋잖아 이게. 그리고 을축 자체가 돈은 있어요. 부부 사이는 사실은 과부들이 되게 많아. 이별수도 많고 또 진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분들이. 근데 이 축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그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게 모아갖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모으는 데는 좀 그거 있죠 그죠? 그래서 돈도 있고 사는 건 못 쓰면 괜찮다니까. 근데 단지 이 남편만의 문제만 없었다면 괜찮은데 어쨌거나 이건 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기 다 예고돼 있잖아. 내 남편이 바람 피우고 여기 묘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잖아 그죠? 그거에 대한 마음을 비우시고 좀 떨어져 사셔라 했는데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병간호라도 몇 년 해드리고 보내드려야 되겠다. 보내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중에 후회를 안 하고 싶다는 거지 이제. 본인 삶 때문에 이 남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그 약간의 이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무서우신 거지 이분도 그죠? 근데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해서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겪을 일은 다 겪게 돼 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살아있는 사람들은 몫은 뭐예요?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한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다음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나중에 없어지고 나면은 내가 어떨 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 이거를 하려고 이 공부를 사실 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분이 이제 대충 좀 아셨을 거예요 그죠?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이분이 또 궁금하신 게 하나 있었는데 부동산 운이 어떤지를 원래 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올해요? 올해. 작년에? 원래 부동산의 운이 어땠을까 이분이? 갑진년에 자, 이 진축파가 들어오면은 어쨌거나 이 축 속에 있는 개신기가 다 튀어나오겠죠, 그죠? 진 속에 있는 을개무도 다 튀어나올 것이고.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진년에 문서를 잡는 게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여요. 왜냐면 이 겁재가 이 사람한테는 지금 이 을목 입장에서 이 겁재가 간목은 진짜 겁재잖아요. 겁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국토를 하기 때문에 나도 물론 목국토를 하지만 얘도 겁재도 목국토를 하잖아, 그죠? 그럼 얘가 가져가는 비율이 더 높은 거야.
을목에 무슨 힘이 있어? 이 갑인이 이렇게 번듯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겁재의 기운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어디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나의 어떤 경쟁자도 되고 뭐 육친으로 본다면 나의 형제도 되고 그럼 원래 같은 경우는 형제랑 같이 뭐 땅을 살 수도 있고 누구랑 동업을 해서 살 수도 있고 누가 도모를 해서 같이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게 되냐 이거지. 힘들다고. 을목 입장에서는 이 진토를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이게 원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지금 수라는 기운이 들어와야지 어떤 인성의 기운이 들어와야지 매매가 형성이 되는 건데 매매는 될 수는 있죠. 왜냐면 여기 개수도 있고 여기 개수도 있고 하니까 그죠. 어쨌거나 문서운이 뜨긴 뜨잖아. 근데 잡았을 때 그게 좋은 문선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겁재가 가져가는 문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운은 원래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죠? 원래 뭔가 사고 파는 문제는 근데 이 진토가 아주 좋아 보이잖아.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토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불평하기 좋죠. 굉장히 좋은 글자지. 미토, 진토 이런 글자는 을목들한테 굉장히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좋은 땅이 딱 들어왔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없었으면 괜찮지. 근데 이 간목 입장에서 보면 이 진토가 이 간목이 취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급제는 어쨌거나 내가 내 걸 뺏기는 경향도 되고 그죠? 내 거를 취하려고 했을 때 뭔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나중에 현금으로 돌리려고 할 때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는 글자다. 왜? 급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문서운 자체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죠? 겁재의 기운도 강하잖아요. 급제가 엄청 강하지 여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감당하기 힘들어. 감당하기 힘들지. 이 진토 못 먹는 데니까. 여기 이게 없었으면은 아주 좋지. 원래 진토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잖아. 완전 옥토인데 옥토, 그죠? 근데 원래 봐봐 이 진에 기문이 또 들어오죠. 이 을목 입장에서 보면 해수가 정인이잖아, 정인. 문서도 되잖아, 그죠? 문서에 뭐가 걸렸어요? 기문이 걸려 있잖아. 그 내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된다? 귀신이 홀리듯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 근데 하면 안 된다, 그죠? 원래 이렇게 기문 걸렸을 때는 그닥 내가 내 정신으로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귀신이 홀리듯이. 왜? 기자가 이 귀신 기자잖아, 그죠? 이렇게 기문, 진해 기문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귀신이 홀리는 듯이 내가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일하고 나면 지성인 차려보고 나면은 후회할 일이 꼭 생긴다는 거야. 특히 문서는 문서는 그래. 그래서 원래 이게 이 해수가 나한테는 문서잖아요, 그죠? 문서에 기문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귀신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죠?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분이 여기도 지금 기문이 있죠. 미인 기문이잖아. 이게 어느 자리에 있어요? 남편 자리에 있잖아. 이분이 외채증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100% 외채증이 있어요. 집착. 요게 두 개가 지금 기문이란 말이에요. 미인 기문. 그러면 이 남자분 자리에 지금 신미가 이게 내 남편 자리에 기문이 걸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100% 의처증이 있어요. 남편이 의처증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대. 이런 거야. 본인 보고 자꾸 의부증이 있다는 거야. 부인한테 말하기를 너가 나를 자꾸 의심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뭐야? 가스라이팅이잖아. 본인이 그런 건데 네가 그런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부인 입장에서 미치는 거야. 어디 나가다니지도 못하신대요. 전화하고 몇 시에 들어오냐고 그러고 항상 확인 사살 해야 되고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남편이 갖고 있는 의처증이야 이거는. 근데 이 남편이 오히려 도로 여자한테 그런다는 거야. 너가 의부증이 있다. 내가 바람 안 피웠는데 네가 바람 피웠다고 자꾸 우긴다. 들켰는데도. 이런 기문이라는 글자가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은 지금 일지에 충미충이 또 깨져 있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중년이죠, 이게 중년. 중년에 한 번은 내가 깨져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는 헤어져 버려야지 이게 좋은 인연인데 헤어질 때 못 헤어지는 게 사실은 악연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오화가 지금 이제 시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이 시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은 식신이 나한테 시운에 들어와 있죠. 목생 하니까. 시운이라는 건 뭐예요? 대운이 시작하는 글자를 우리가 시운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분은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좀 있을까 없을까요? 이 시운이 나한테 식신 상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내 건강에 대한 업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사주는 아니란 얘기야. 왜 그래서 이분은 지금 축토를 동토 위에 있죠. 쉽게 말하면 겨울 흙에 이렇게 이 그 작은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토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허리가 안 좋게 돼 있어. 허리. 여자들은 100%예요. 그러면 한 번은 내가 허리 꺾일 일이 생긴다거나 허리가 굉장히 안 좋거나 이럴 일이 꼭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건강도 왜 한 번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왜 시운이 나한테는 이게 건강에 대한 업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꼭 잘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이 병인 대운까지는 아주 좋죠. 이 사람이. 근데 여기 을초로 딱 넘어가보면 어떻게 돼요? 겨울로 넘어가잖아. 네. 이 축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분은 모든 게 조금 위험하지 사실은. 남편 자리도 위험해지고 본인 건강도 화두에 걸려 있었는데 축이 오면은 내가 여기 묘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되게 아프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정화를 계속 써야 되는 거야. 그 정화가 나한테 뭐야? 공부잖아, 공부.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내가 항상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상이잖아. 이게 신금은 촛대고 정화는 촛불이라 그랬죠. 항상 내가 가서 촛불 앞에다 기도하는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자꾸 공부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을축 대운이 오면은 문제가 심각해져. 이분은 여태까지 너무 좋았잖아. 이렇게 봐봐, 운이 이렇게 좋을 수도 없어. 저는 이 을목의 신금을 갖고 있는 여자분이 이렇게 잘 나가기 좀 쉽지 않아요. 저 을목들은 신금이 뭐 이전치하라 그래서 전지가위로 정말 이 을목 그 꽃송이를 탁 자르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저 을목들이 사실은 저 남자 때문에 되게 힘들어야 되거든. 사실은 신금이 떠 있는 자체가 그래. 근데 그나마 겨울 신금, 아니 저 여름 신금이라 이렇게 사시고 또 본인 운이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렇게 사셨지만 인생이 계속 좋을 수가 없어. 언제부터? 이 축대운 오면. 사는 모습이 많이 바뀌어지겠죠. 이 월지 이분도 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월지 충을 하는데 55부터는 어떻다? 삶의 모습이 굉장히 바뀌어질 거다. 그런 게 앞으로 보이죠. 그죠? 궁금하신 거? 없으면 이 정도로 할까요?